그리고 저번에 고등어를 좀 오래 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고등어 한테 그냥 그 고등어를 저번에 이야기했지. 고등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착생물로 알고 있다고. 뭐 수산 전문가니 이런 사람들이,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고등어를 정착생물로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고등어 각 국가별로 1950년부터 뭐 대충 요 최근까지 고등어를 잡은 양인데 다 같은 고등어야. 고등어, 한국 고등어, 일본 고등어 어디 있어? 북스태백 다 돌아다니는데 국적이 없어. 응? 그런데 한국 고등어를 하더라고. 한국 고등어. 뭐이 한국 고등어지? 나 누가 뭐 고등어한테 뭐 여건을 발행해서, 응? 아니잖아. 고등어의 주인 국가를 이름 없이 붙여. 응? 한국 고등어 주 일본 가면 일본 고등어 되는 기고, 일본 고등어 중국 앞에 가면 중국 고등어 되는 기고 하는 게다 같은 고등어야. 응? 정착생물이 아니라고. 하루에 뭐 수백 킬로미터 해유를 해가는 그런 어종이라고. 같은 고등어라고. 같은 고등어. 그 같은 고등어 개체군을 두고 얼마나 잡았냐 이 말이지. 그럼 일본이 한때 많이 잡았어, 그지? 거의 뭐 100만 톤 이상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 엄청 잡았지, 그죠? 근데 최근에 중국이 이제 많이 잡고 있지. 중국이 한 60만 톤 잡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좀 잡고 있네. 러시아. 그다음 대만도 잡고 있어. 대만도 조금. 우리나라는 한때 좀 잡았다가 여기 잡고 있어요. 이런 그림도 본 적이 없는가? 그럼 우리나라가 고등어를 많이 잡고 있냐 이 말이야. 우리나라가 고등 남해 간다고 지난 한 20년 동안 난리지 가지고 지금 감책 사업이란 걸 하고 있고, 고등어 대행 선망 수를 계속 줄이고 있어. 고등어 선망수 선단을 하는데 뭐 절반 이상 줄었어.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절반을 줄였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그뭐 해양수산부 공무원들부터 공무원들이 누구 말 듣겠어? 대학 교수 말 듣잖아. 대학 교수나 그 연구자들 말 듣잖아.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자 여기 보면 전체 120만 톤이잖아, 그죠? 120만 톤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만 톤 정도 잡고 있어. 한 10만 톤. 그러니까 대충 10%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잡고 있어. 10%. 고등어의 전체 어획량을 보면은, 전체 어획량은 모든 어종을 합치면 북서태평양에서 한중 일러 뭐 대만까지 포함해가지고 잡고 있는 양이 한 2천만 톤 돼. 1년에 2천만 톤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100만 톤 잡아오다가 작년에는 84만 톤으로 줄어들었어. 자, 그 100만 톤을 잡아도 2천만에서 100만 톤 잡는다는 말은 5% 잡고 있단 말이야. 한중 일러 대만까지 우리나라 5% 잡고 있어. 그 5%가 많이 잡는 기가, 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있고 대륙병도 있고 바다 해양국가라고 하는데, 5% 고작 잡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남해 간다고 제일 한중 일류 중에 남해 간다고 제일 달라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양수산부에서 남해 하고 대학 교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해 간다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깨구리가 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수산을 공부할 때는 뭐 해양도 마찬가지고 시선을 넓게 봐야 돼. 북서태평양, 태평양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북태평양 아니면 북서태평양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 수산 해양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데 익숙하지 않아요. 넓은 대상으로 하는데 그리 익숙하지가 않다고. 괜히 좁은 시각으로 본다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유전자 공부한다. 요즘 유전자 많이 하잖아. 뭐 앉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뭐 기계나 돌리고 하는데 얼마나 좁게 보겠어. 또 종 분류하는 것도 뭐 현미경 보면서 뭐 비늘이 몇 개 있고 뭐 비늘이 쥐 생겼고 뭐 이런 게 다 보고 있잖아. 현미경에서 보고 있으니까 넓게 못 본다고. 양식도 마찬가지야. 양식도 뭐 자기 양식 수준에서 보고 양식 얼마 크긴가 보지 태평양을 생각 안 하잖아. 안 하는데 이제 수상이라는 학문도 이제 이렇게 좀 넓게 봐야 돼. 우리는 기후변화 이런 거 하면은 넓게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학과에도 여러 뭐 과목이 있지만은 조금 넓게 보는 게 뭐
뭐 박상률 교수 정도 되면 이제 해조류 쪽으로 하니까 조금 넓게 볼란가 생태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다 hin백인 보고 굉장히 좁은 시각에서 하잖아. 그 좁게 보는 학문 영역이 있고 또 크게 넓게 보는 학문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제 기후 변화니 이런 거 하면은 큰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큰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산 이런 걸 뭐 교수들이 아주 좁은 시각에서 봤다고. 좁은 시각에서. 그래서 이웃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고 또 당시 정보가 좀 없었어. 지금은 이제 일본에도 정보를 개방을 하고 공유를 하고 하니까 많이 나아졌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논문도 펴내고 이러니까 좀 나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정보화 시대잖아. 이제 정보 공개도 많이 되고 하니까 좀 넓게 보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고등어 의학 사망률을 얼마로 추정했냐면은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 논문에 나온 거 쭉 다 봤다고. 그 국가별 우리나라 의학 사망률을 고등어 의학 사망률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몰라. 한중일로 아무도 몰라 얼마나 되는지 몇 프로나 잡고 있는지. 예를 들어 잠재 생산량이 1000만 톤이라면은 그 중에 100만 톤이라면 잡는다면 그지? 우리가 그때 이제 의학 사망률을 10% 하는 거 10%, 10%라고 가지고 생산량하고 현존량은 다른데 아무튼 전체 고등어가 일전에 생산하는 걸 자라는 그 양을 생산량이라고 하는데 대충 거기 지금 고등어 정도면 1대1 정도 돼. 대충 보면 현존량하고 생산량하고 비슷해.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현존량을 써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고등어가 1000만 톤 있다 치지. 있으면은 그 중에 100만 톤을 한중일로가 잡았다면 이제 의학 사망률이 10%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평가한 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평가한 게 0.48이야. 0.48인데 나중에 수산 자원학 하면서 뭐 배우겠지만 0.48을 퍼센트로 나타나면 38%라고. 38%. 우리나라가 지금 고등어에서 양이 있으면 그중에 38%를 잡고 있단 말이야. 굉장히 높은 기지. 38%면은 아주 많이 잡는 거야. 그러니까 남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38%를 잡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고등어 같은 개체군이랬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38톤 잡았을 때 우리나라는 여기 몇 년도 좀 뭐 하면 이때가 약 14만 톤 잡았을 때요. 14만 톤 우리나라가. 14만 톤이 48%면은 같은 고등어를 두면 해유를 하면은 그러면 일본은 몇 톤대노? 일본은 53만 7천 톤이면 이 비율을 곱해줘야 돼요, 만큼. 일본은 145%를 잡는단 말이 나오는 거야. 일본은 145%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근데 의학 사망률 100%를 넘을 수가 없잖아. 있는 거 통째로 다 잡아도 싹 다 잡으면 100%야. 북서태평양에 있는 고등어를 통째로 싹 다 잡아버리면은 새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막 왕창 다 잡아보면 그게 100%라고. 의학 사망률 100%다 잡아버리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이론적으로 고등어 씨도 안 말리고 싹 다 잡아들이면 한중일러가 한꺼번에 그게 의학 사망률 100%야. 그렇죠? 그런데 145%가 될 수가 있나? 중국은 얼마야? 중국은 43만 톤 잡았어. 우리나라가 14만 톤 잡을 때 38%로 했기 때문에 중국은 117%가 돼, 그러면. 대만은 이제 작으니까 9만 톤 잡으니까 25%고, 러시아 9만 6천 해가지고 26%고, 다 합치면 지금 북서태평양에서 의학 사망률이 국가별로 다 324%가 돼. 원래 있는 거 다 잡는 거에 3배가 넘는 양을 잡고 있다고. 이리 계산이 나오는 거야. 이리 계산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야, 38%가. 38%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왜 이런 계산이 나와? 고등어는 정착성 어종이 아니라고. 그 정착성 어종으로 가정을 하고 뭘 분석을 하면 38% 나온다고. 정착성 어종으로 가정하면. 고등어가 우리 바다에서 그 자리에서 거기서 나가지고 그 장소에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거기 있는 걸 잡는 게야. 그리 가정을 하면은 우리나라 바다에서만 사는 정착성 고등어의 의학 사망이고, 그거는 뭐 고등어 정착성이는 38%가 될 수 있는데, 저번에 그림 보여줬잖아. 북스태핑 전체를 돌고 있는데 우리나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기라고. 올라갈 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게. 그럼 일본의 몇 퍼센트를 평가하는 거 볼까? 일본에서도 또 수산 자원 평가해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 일본에서는 의학상 0.15 나왔어. 0.15. 0.15 나왔다고. 0.15 나면 이런 경우 이제 일본에는 이제 18%인 게 18% 자기들. 그래서 일본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나. 그래도 우리나라만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돌다리를도 할 수 없는 그 초등학생 산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수산 자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본 애들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그게도 좀 한심한데 그래도 상식 밖에 이야기는 안 한다고. 일본에서는. 자, 일본에서는 18% 잡았다고 자기들이. 0.20을 하면 18%가 된다고. 18%면 이제 일본이 53만 톤일 때 18%니까 요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14, 1, 5, 1, 3이면 우리나라 액상은 5%밖에 안 돼. 왜? 일본의 한 3분의 1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18하고 5로 나눈 거죠. 3분의 1 중에 5%고 중국은 이제 15%가 되는 기라고. 대만은 3%가 되고 러시아가 3%가 된다고. 3%가. 그럼 다 합치면 41%잖아. 다 합치면 41%잖아. 적어도 무지막지하게 300%면 뭐니 우리나라는. 이런 수준은 아니잖아. 그래도 100% 아래잖아. 100% 아래잖아. 일단 질량 보존의 법칙은 입에 안 하잖아. 100%안 넘으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뭐 40%면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잖아. 일단 아우는 들어맞는 숫자라고. 일본에서 한 게 20%, 18% 잡은 게. 그러면 참 상상을 해봐. 일본이 고등어를 많이 잡아. 우리나라가 많이 잡아. 아무리 정착성 생물로 가정을 하더라도 일본이 고등어를 아까 봤잖아, 그지? 자, 일본은 요만큼 옛날에 90년대 때는 이만큼 잡았어. 일본은. 우리나라 요만큼 잡았어 그때. 한 10분의 1, 이때만 한 10분의 1 정도 우리나라 잡았잖아. 최근만 봐도 한 3분의 1도 안 되잖아. 4분의 1 정도 잡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잡고 있다고. 38% 하고 지금 일본은 18%라 평가를 했잖아. 우리나라 48%라 평가를 하고 있어. 근데 일본은 좀 나. 우리가 한 41% 나오네. 또 이건 또 너무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나마 국립수산관에서 추정한 게 제일 낮은 값이야. 사망률이 18%. 응? 아까 0.48로 추정했대잖아. 응? 0.48이 약 38%라고 했죠. 여기 높은 숫자가 아니야. 우리나라 연구자들 중에서는, 논문 나온 중에서는 제일 낮게 평가한 게라고, 여기. 우리나라. 자, 다른 대학 교수들 한번 쓴 거 볼까? 뭐, 이봐요. 추상이 어디 논문인지 누구 찍인지 모르겠는데, 1.0이라 평가, 1.0. 1.0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가 나. 70%, 80% 나올 거야. 제일 작은 게 0.25고, 이런 걸 논문이라 내놔. 뭐 다 받아줘 또. 그걸. 이런 걸. 이런 거 받아줘. 그래서 내가 뭐 글도 하나 썼어요. 어디? 여기 어디 갔나? 여기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올해가 몇 년도야? 올해 1월달에 하도 틀을 써가지고 내가 뭐 하면서 요 내용을 썼어. 내가 수산이 발표했더라 하면은 내가 그래서
초등학교 산수도 부정하는 초등학교 산수도 부정하는 수산자원 평가를 가지고 내 이런 이야기를 썼어 내가. 그래 우리나라 쓰고 했던 고등어를 하고 작게 한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사고가 나고 내가 또 얼마나 비참하면은 이래서 기후변화를 10년 넘게 부정하고 버스장 국립수산과학원은 정부에서 어느 폐가 누막되게 되면 민영화를 검토해야 된다. 내가 바로 민영화식 이런 정부 조직은 이런 공무원 조직을 있을 필요가 없어. 이런 엉터리를 해가지고 어선 사고 왜 일어나니? 어선 사고가 왜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분도 글을 쓰시면 뭐 항의 같은 게 전화라도 하나 와야 되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한 기관을 보고 내가 초등학교 산수도 못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그것도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수산 연구기관에 대해서 초등학교 산수도 부정하는 초등학생보다 못하는 초등학교 산수도 못하는 연구기관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좀 쪽팔리지도 않나? 몰라 읽어나 보는지 모르겠다. 읽어나 보면 다행이고 썼어 그래. 아무 답변 없어. 아무 답변 없어. 그래 뭐 이런 걸 저 학술대 같은데 발표를 하고 이러더라고 이런 걸. 고등학교를 이렇게 이제 고등어를 정착생명 두고 아까 이제 의학 사망률 뭐 38%가 제일 작은 기랬잖아. 70% 80%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 90% 이런 식으로 의학 사망이 90%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 그래서 고등어 남획하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안 받아들이겠어. 해양수산 공무원들이. 진짜 고등어 많이 잡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도. 뭐 국장이니 실장이니 하는 애들 지금 보면 뭐 요즘 뭐 옛날에 뭐 사모가인데 지금 벌써 뭐 국장 실장에 승진에 올라갔잖아. 그 애들이 지금 그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수산업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등어를 정착성 생물로 알고 있더라고. 내가 그리 교육을 하고 해도 아마 그게 뭐 아들이 알아듣나 한다고 누가.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고등어 의액 사망률이 높다고 그 대행성을 더 없애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 지금. 해양수산 공무원들이 그런 지경이야 지금. 그런 지경이라고. 그래 뭐 퇴시 제도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읽어보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선진국 흉내에 대한 퇴시. 요지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요거 신문 기사다 읽어보고 신문 기사 금방 읽어보잖아. 퇴시 엉터리라고 내가 또 올리시니까. 그러면 저기 고등어 의학 사망률이 그럼 얼마나 될까? 우리 방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등어 모델 개발을 했잖아. 하고 거의 다 했잖아. 모델 개발은 다 끝났어.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데 다 논문은 다 출판이 됐고 이제 유생까지는 다 출판이 됐고 이제 그것만 출판이 되고 이제 그 성어 어른 것만 내년쯤 내년쯤 출판이 되겠지. 내가 출판이 되나? 10년 전에 다 평가는 대충 끝났어. 그래가지고 모델에 담가고 실제 그 잡은 거 이런 거 비교해보고 유생량하고 비교해보니까 아까 일본에서 다 합치면 41%가 나왔잖아. 41%가 나왔는데 이래 안 돼. 그나마 일본이 정확한데 우리 방에서 내가 평가해보니까 대충 한 5% 나와. 5%. 일본 것도 한 8배 정도 가대평가된 게야. 5% 이하야. 5% 넘을 수가 없어. 한중일로 다 합친 게 5% 넘을 수 없다고. 바다가 그리 넓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 고등어 잡는 게 뭐 배들이 있으면 많이 잡는 것 같아도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사람이 상상을 못해. 어선들이 우리 보니까 뭐 연안에 보니까 그 고등어 배가 고기잡이 배가 바짝바짝 하니까 뭐 엄청 많이 잡는 것 같지. 그건 연안 쪽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불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불빛 사이 간격이 뭐 몇 킬로 10킬로 이래 될 거냐. 연안 이 좁은데도
조금 그네로 나가봐.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어? 그 고등 그 많은데, 그 조금 보고 뭐 고등은 그좀 잡고 지금 엄지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지.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고 한 소리야. 어? 와서 뭐 섬이나 쳐다보고, 하는 이야기 바다가. 그래 우리 저 한중 인류가 총 다 잡아도 의획 사망률 5%가 안 돼. 우리나라 잡는 양만 봤을 때 1%가 안 된다고. 우리나라가 진짜 잡을 수 있는 게 1%가 안 돼. 1% 한참 미만이야. 그래도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돼. 왜냐면 이 애들이 48%에 나왔는데 내가 갑자기 1%가 가면은 더 쪽팔릴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일본도 18% 평가했는데, 요거 일본 거 8배 정도 가대평가됩니다. 2% 정도밖에 안 된다. 일본. 이러면 일본 사람들도 쪽팔릴 거 아니야. 과학자들도. 어? 그래서 쪽팔리는데 더 쪽팔려. 대충 추산하니까 그건 이제 뭐 작한 숫자는 논문으로 나오겠지, 그지? 대충 자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잡는 거 한 1% 정도. 그다음 한중 일러 다 합치면은 고등 잡는 거 한 5% 정도 잡고 있어. 이 5%라는 수치가 멸치에도 제공되고 오징어도 제공돼. 다 그 수준이야. 오징어. 지금 일본에서도 뭐 오징어 못 잡게 하고 난리거든. 지금 모처럼 오징어 잡히는데 수산자 안 보호한다고 오징어를 못 잡게 하고 있어. 다 휴교령 내려서. 어민들은 당장 지금 빚을 못 갚아가지고 올해도 넘기기 힘든데 휴교령 내리고 막 사람들 또 수산 그게 또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 수산연구관 이런 사람들 수산자원 보호해야 된다고. 모처럼 오징어를 잡아도 잡게 하면 안 된다. 지금도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 못 잡게 하면 일본 어민들은 올해 안으로 이제 업을 그만둬야 돼. 업을 그만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일본의 그 홋카이도가 어디고 아오모리인가 주지사가 이제 막 호소를 해서 뭐 어민들 다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어민만 망하냐? 식당도 망해. 오징어 그 먹고는 잡아요. 오징어 식당이 될 거 아니야. 식당도 못 닫고 오징어 그 잡는 어민부터 먼저 고기 업을 접어야 될 판이고 이러니까 상황이 심각하니까 업소를 하는 거예요. 주지사가 호소를 했어. 좀 늘려달라고. 늘려달라고 호소를 했어. 그런 사정이야 일본도. 일본인데 그 일본이 안 잡힌 게 무슨 많이 잡다 그런 게 아니야. 몰라. 일본이 좀 제일 많이 잡았는데 오징어를 지금 기후변화가 계속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특히 지금 참다랑어가 몰려있잖아 동해에. 참다랑어가 오징어를 얼마나 먹어치우겠어. 참다랑어 오징어를 좋아한다고. 다른 것은 뼈가 많은데 오징어는 말랑말랑하잖아. 딱 좋은 먹이잖아 참다랑어. 동해 참다랑어가 지금 버리는 양만 뭐 우리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 잡아 버리는 양이 아마 10,000톤이 넘을 거예요. 잡혀가지고 버리는 양이 10,000톤이 넘을 거라고. 조사도 안 됐지만 그리 지금 참다랑어 참치 있죠. 참치 꽉 잡혀 있는데 그 참다랑어 먹어치우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 사람 어획량보다 훨씬 많아. 우리 어민들이 잡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고. 참다랑어 한 마리 거기 먹어치우는 양이 어선 1년 내에 잡은 것보다 10배 이상 참다랑어 한 마리가 그리 많이 잡을 거야. 근데 참다랑어 얼마나 뭐 몇 마리 되는 줄 알 수 있나? 수백만 마리가 있을 거 아니야. 조사도 안 해봤어 모르겠. 수백만 마리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수십만 마리 잡아도 그거 뭐냐? 오징어 잡이 배가 수십만 개가 1년 연중 잡고 있는 게 수십만 대가 참다랑어가. 또 잡히려면 뭐 어군 형성이 안 된대. 오징어 어군 형성 되려면 참다랑어 와가지고 다 먹어 잡히니까 오징어 모이지를 않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심각해가지고 이제 또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시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대응 선망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선망에 여기 이제 어디 가면 대응 선망이 뭐냐면은 레이저 동그랗게 이제 주 감죠, 그죠? 이 본선이 있고, 그죠? 부등선, 운반선, 그죠? 운반선 아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보는데 등선이 뭔 줄 알아? 등선. 아까 늦게 오네. 이름 뭐지? 누가 늦게 왔지? 이름 뭐지? 강성민 출석했다 해야 되나? 보자. 등선이 뭔 줄 알아? 등선.
등선이 부등선 해갖고 주등선 해놨네. 등선이란 말 들어봤나? 그 등선에 공부 좀 해봐. 강 뭐라고? 강성민. 출석은 나중에 어디 가는 출석? 어디 가는? 어쩌래 강성민. 지가 안 되나? 왜 안 되나? 잘못됐다. 왜 이런 게 있다? 뭐지 이게? 갑자기 여긴가? 여긴가? 완료가 됐다고? 다른 과목이다. 상황이. 이거. 출석했다 하지. 등선이 뭐냐면은 등은 등불 할 때 전등할 때 등자죠. 등이야 등. 불 비트는 거. 그러니까 옛날 일제강점기 때는 전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뭐 호롱불을 떼우든지 호롱불이겠지 그죠? 옛날에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호롱불을 썼다고. 촛불을 피우든 촛불이나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호롱불을 썼다고. 그 호롱불이 밤에 작업을 하려면은 불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 물고기를 또 모이게 하려면 불빛이 필요하니까 그게 등선이야. 등선이. 여기 지금 대행선만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등선이 필요하나? 지금 뭐 LED 등도 있고 전기로 하는데 왜 등선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현실이야. 요걸 하도 못 바꾸게 하는 게야. 아까 1920년대 그때 했던 요 대행선만 모습 그대로 못 바꾸게 하는 거야. 일제시대 때 모습 그대로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고등어 잡던 모습 그대로 지금 하는 거라고. 그대로 하는 거라고. 운반선 뭐냐면 이제 실으면 이제 운반선에 와서 이제 실어가. 실어간다고 이렇게. 그래 본선이라고 했는데 본선. 아무튼 운반선이든 본선이든 간에 우리나라 배는 규제가 140톤을 넘으면 안 돼. 일본은 200톤을 넘으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150톤인가 140톤인가 아마 요 대행선망은 140톤인가 넘으면 안 될 거야. 140톤. 규제를 해놨어. 더 이상 크게 못 지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행선망 여기 이제 일제시대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나라가 최대 140톤, 149톤까지 된대. 139톤까지. 일본 200톤, 199톤까지 허용을 해줘. 일본은. 우리나라 일본 따라하는 거야. 그런데 노르웨이는 여기 4,400톤이야. 러시아 요거 14,000톤. 고등어 잡이 배가 똑같은 고등어를 잡는 배인데, 응? 이야기가 되나 이게? 응? 그럼 우리나라가 왜 그럼 배를 크게 못 지어? 일본 따라하는 거야. 일본은 왜 못 지어? 고등어 남해 간다고. 여기 똑같이 골때리는 동네야. 고등어 남해 간다고 배 크기를 안 지주는, 우리나라 140톤 더 이상 안 해주는 거야. 고등어 남해 간다고. 응? 그래서 어구법 바꾸는 것도 안 되고 그물 바꾸는 것도 안 되고 뭐 안에 뭐 시설하는 것도 안 되고 옛날 그 꾸질꾸질한 모습 그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부산 입한장이 여기 저 경매하는 데 가봐. 아주 새벽에 가보라고. 저기 수협 그 입한장 있잖아. 탑동에 가면 그 서부도 있는데 가면 그 모습이 100년 전 모습 그대로야. 바뀐 한 개도 없어. 응? 그 나무 상자 이거 파는 거 있잖아. 나무 상자. 100년 전 모습 그대로야. 그지? 100년 전. 100년 전 뭐, 빠친코 보면 나오잖아. 그죠? 영화 빠친코. 애플 TV에서 하는 거. 그거 보면 영도에서 그 고기 뭐, 그 하이 가는 게 나온다고. 다 그 모습 그대로 100년 전 모습 잘 보존해놨어, 우리나라. 그게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라고. 그럼 배 사고 왜 나는 건 내가 뭐 저번에도 이야기했고. 왜 안 되나? 너무 잘못했나? 거기 보니까 뭐 꿈을 많이 했더라. 노르웨이 고등 한번 볼게. 노르웨이 고등 치면 뭐 많이 나올 거야. 응? 뭐 그런 게 있네. 응? 뭐 어거지 나온 게네. 뭐 이거. 잠깐 보지. 이름 뜻은 광고가 뜻은. 유튜브로 가지고. 여기 이제 노르웨이에서 고등어 가역하고 가는 게야. 이 대형 파이프를 통해 운반될 물고기는 바로 고등어입니다. 자, 고등어 160톤 잡았댔지. 160톤. 우리나라 고등어 쓴데 160톤 잡으면 어찌 되는 줄 알아? 배가 넘어져. 저번에 사고 났잖아, 올해. 올해, 얼마나 잡혔냐? 한 200톤 정도 잡혔어. 200톤 잡혔는데 그 운반선 그거 하다가 배가 뒤집어졌잖아. 배가 130톤 밖에 안 되는데, 200톤이 잡혀봐. 그 배가 안 위험하겠어? 오늘 160톤 잡고 배는 몇천 톤짜리예요. 오늘 2,000톤, 3,000, 적어도 3,000톤이 넘는다고, 이런 배들. 노르웨이 배는.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거는 다 전자동 과정이야. 이거 보면 잡는 것도. 배가 이렇게 크잖아, 이렇게. 저 배 안에 시설이 다. 자, 이런 저 밑에 보면 우리나라는 왜 저리 못하냐 하잖아. 응? 우리나라는 왜 저리 못하냐 하냐. 할 수 있어. 야, 공업 이런 거 배 만드는 기술, 뭐 여러 제조업은 우리나라 선진국이 노르웨이보다 훨씬 잘 만들 수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응? 왜 우리나라 못 만들어? 해양수 규제 때문에 그렇다고. 규제 때문에 140톤 이상 배를 못 짓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잖아. 기술이. 이번에 뭐 잠수함 만든다고 갔다 핵잠수함. 뭐 트럼프가 와가지고 뭐 미국 도와달라잖아. 그거 조선업 다시 부흥시키기라고. 양으로는 중국이 배를 제일 많이 만드는데 기술은 우리나라 최고야. 배 만드는 기술은. 전 세계 1위라고. 왜 이런 배를 못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왜 못 만들어? 규제 때문에 130톤 그거 상한 때문에 일단 규모가 돼야. 자, 이렇게 큰 3,000톤짜리 이상, 아까 러시아는 14,000톤짜리였잖아. 저렇게 큰 배를 지으면은 자꾸 무슨 많이 잠다고 해가지고 남에 가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효율적으로 작게 해야 되잖아. 그래 인건비도 질라. 요는 자, 배를 크게 띄우면 배가 공장이 된다고. 우리 공장 팩토리식이라고 한다. 팩토리 공장이야. 그냥 배 안에서 그 통조림 공장까지 다 잡아줄 수 있어. 배가 얼마나 큰데 통조림 공장까지 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리고 어째 고등어 잡히잖아. 잡히면 냉동할 필요도 없어.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고 작업해가지고 그냥 뭐 냉동은 기본이고, 냉동 바로 즉석 냉동 기본이고, 냉동할 필요도 없이 그냥 통조림으로 바로 만들 필요면 돼. 통조림으로 통조림 포장까지 다 끝낼 수 있어. 배 안에서. 왜? 배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지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LNG에서 뭐 5만 톤 이렇잖아. 5만 톤이 얼마나 큰 배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크루즈선 같은 거 타고 배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공장 몇 개도 들어가도 돼. 축구장이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인데 뭐 통조림 가공 공장 하나 못 들어가겠네 배에. 아예 배 안에 통조림 가공까지 다 잡아내가지고 고등어가 잡아가지고 큰 배로 잡아가지고 그냥 뭐 바로 그냥 포장까지 끝내비는 게 배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왜 경비가 전락되냐면 또 자, 요 운반선이라겠다. 운반선이 시험 났다. 야, 운반선마저 없으면은 여기 140톤이야. 한 100톤 정도 잡으면 100톤을 잡히면은 다시 항구로 들어가야 돼. 응? 100톤 잡으면 항구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응? 아니 뭐 운반선이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운반선이 와가지고 요 100톤을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제한 놓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번에 금승원과 사고 난 게 운반선이 와서 요 200톤 그 실으러 가면서 사고가 난 거야. 요 잡힌 거 이거 건네주면서 사고가 난 게라고 뒤집어졌다고 배가. 그럼 뭐 요 운반선이든 본선이 뭐 왔다 갔다 하든 조금 잡히면은 항구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뭐 많을 땐 100km, 200km 되잖아. 왔다 갔다 기름값이 얼마야? 아무리 배가 기름값이 싸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잖아. 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아까 마치 큰 배를 지으면 일단 냉동만 해줄 때도 안에 냉동을 시키 빼면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배가 크니까 배에서 수천 톤이 잡힐 때까지는 항구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 얼마나 기름값이 질락이 돼. 이거 조그맣게 지니까 이것은 조금 잡히면 저 배가 와가지고 실어가지고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돼. 잡으면은 운반선이 그거 다 기름값이잖아, 그지? 근데 큰 배를 뜨시면 빨리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천천히 배 잡아가면서 천천히 가면서 배가 천천히 가면 기름값 많이 안 먹어. 속도를 많이 내니까 기름값을 많이 먹지. 천천히 가면서 배 뭐 몇천 톤짜리 배에서 안에 냉동만 다 해버려도 기름값이 얼마나 전략이 되냐고. 거의 기름값이 안 들어. 배가 천천히 움직이면은 기름값 거의 안 들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지. 그래서 이제 우리 대행선단도 마찬가지고 뭐 배를 큰 연안 어선이든 뭐 그래서 제일 큰 게 기름값이라고. 디젤을 쓰잖아, 그지? 등유 쓰는데 그 기름값 그다음 인건비라고. 인건비가 제일 크다. 거의 대부분이야, 다야. 그 두 개가. 지금 외국 노동자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처럼 똑같이 월급을 줘야 돼.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는데 요 잡는 모습은 100년 전 모습인데 여기 뭐냐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는 다 자가용 승용차 타고 택시 영업하는데 승용차로 전기자동차로 영업하는데 우리나라 뭐야 인력거로 지금 택시 영업하라 이 말이야. 쉽게 말해 육지에 비교하면은 택시 운전사들 보고 인력거 리어커 끌고 지게에 뭐 있잖아 그걸 말하는 가마 같은 거 들고 택시 영업하라 똑같은 이야기라고.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 전에 요 어구업법 요 모습 그대로 생선 잡으라고 하니까 또 요거마저도 이걸 잡고 있는데 많이 잡는다고. 우리나라 고등어를 많이 잡고 있다고. 많이 잡고 있나? 응? 그지? 이 많이 잡고 있냐고 이게 우리나라 여기 잡고 있는 게 이게 많이 잡는 양이냐고 이게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더 많이 잡고 있잖아. 러시아가. 응? 러시아하고 대만하고 합치면은 우리나라 더 많이 잡고 있어. 러시아가 생선도 안 먹는 러시아가 무슨 생선을 먹나? 응? 그것보다 지금 잡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한시반기 때 여러분들이 저 어디 공무원 좀 취직하고 하면은 몰라 그때 뭐 업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 그 전에 다 망할 거야 우리나라가. 남아 있지도 않을 낀데. 요걸 이제 우리나라 수산한다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좁은 시각에서 우물안 깨우리가 돼가지고 남해 가다가 우리나라 업이 이제 다 끝장났어 지금. 끝장났다고. 수산 자원이 줄어들었다. 수산 자원이 고등어는 이제 넘쳐난다고. 고등어는 내년에 고등어 대풍 됐기로 했죠. 내년에 대풍 되는데 대풍 돼봤자 뭐해 잡을 배가 없는데 뭘로 잡을 건데. 대행선망 저 원시시대 일제강점기 이 이런 원시적인 모습의 배마저도 일제시 요 모습도 요 숫자를 그 선단수를 반으로 줄였다고. 감척사반은 남해 간다 해가지고 반으로 줄여버렸어. 고등어 와도 이제 잡을 배가 없어 지금. 밥을 잡을 배가. 그런 상황이야. 그래 자세한 거는 그 전문 칼럼 요거 읽어보고 그다음에 요거 그 돼지법원은 수산하게 보면 선진국 흉내에 대한 TS라고 해놨으니까 열수 났어. TS를 정면으로 이 엉터리라고 이야기한 거는 내는 막 처음에 이리 쓰려서 엉터리 TS 이리 쓰려다가 그래도 잡지에서 뭐 좀 점잖게 쓰라 해가지고 그냥 선진국 흉내내는 TS라고 썼는데 그동안 뭐냐면 무슨 TS가 선진국이 이래가지고 막 최첨단 뭐 수산 자원 관리되더니 막 100% 그런 이야기. 대학 교수 뭐 공무원들 수산 연구기관 뭐 수산 경제하는 사람부터 이야기해가지고 막 TS가 뭐 최고 최첨단이고 뭐 내가 이거 엉터리라는 거 사람들 다 충격 받을 거 아니야. 처음으로 이야기하니까 왜 그러세요 하면서 충격 받을 거 아니야. 여기 몇 년 됐었나? 5년 전에 썼거든. 5년 전에 썼는데 처음에 쓰니까 요 잡지사에 항의 전화 오고 이런데 항의 전화. 내한테는 전화 안 하고 옆에는 현대양 출판사잖아. 거기를 뭐 전화가 오고 이러는 거야. 전화가 많이는 안 오는데 항의 뭐 전화가 오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반박문 보내라니까 반박문 아무도 안 보내. 요 글에 대해서 반박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래 그 이후로 TS 영틀이라고 지금 5년째 떠들었는데 반박문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반박하는 거를. 반박을 하든지 그럼 무슨 댓글 달아가지고 꾸시렁꾸시렁 하는데 뭐 이제 가끔 보면 댓글로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꾸시렁꾸시렁 하는데 그러면 뭐 공개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지도 글을 써가지고 내든지 반박 하기도 없어. 한번 없고 그런 상황이고 요즘에 이제 공무원들도 TS가 엉터리라는 거 조금은 이게 좀 문제는 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근무시간 공무원들도 공부를 하도 5년 동안 떠들어 놨더만은 그래도 얼마 작년인가 재작년 그 무슨 어촌의 그 개장 무슨 저 서귀포 쪽에 어촌 개장인 할아버지인데 그리고 내가 TS 엉터리라니까 깜짝 놀랐대. 자기는 TS가 그분은 TS가 무슨 국제 뭐 유엔처럼 국제 규약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줄 알고 있었대. TS가 아주 영어로 돼가지고 꼬부랑 글씨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엉터리로 가니까 자기 충격받고 가서 우리 그 조합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다들 충격받을 낀대요. 그 할아버지들이니까 옛날 할아버지들이 뭘 아나. 뭐 그래도 그 할아버지 그냥 뭐 TAC 이런 거 들어오니까 뭐 UN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무슨 국제법인 줄 알고 있더라고. 뭐 그랬는데. 그래 뭐 시험 될 때 참고하기로 하고 벌써 12시 20분이가 오늘 뭐 요거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보자. 이걸 중단을 일단 시키고 어떻게 저 중단시켜야 되나 중단을 시키고 일단 또 녹화 중단돼.